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황 겸 핫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중국의 공동부유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석 연휴 전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공동부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성장 유지에서 분배 유지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헝다그룹을 시진핑 중국이 지원해서 살려주기보다는 대마불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서 있는 파산 밟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뉘앙스는 이미 중국의 언론, 관제 언론이라고 하는 환구15의 내용, 사설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거기에 이제 그나마 파산 위기에 헝다그룹이 위안화 관련 채권 이자를 지급했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홍콩이 나름 상승하고 헝다그룹이 반등을 했지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달러 채권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불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사실 달러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글로벌 이 IB, 골드만삭스든 블랙록이든, 그죠? 이런 글로벌 이 투자 은행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게 크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나름 테이퍼링이 이야기된 이 FOMC 회의, 이 부분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면서 나스닥은 추세를 돌려놓은 흐름,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위험,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과정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어제는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은 성장 기업, 대주전자 재료나 LNF, 2차전지 소재와 그리고 수소 관련주인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유형의 종목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흐름들을 보여줬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건 결국 이 2차전지 소재 쪽이죠. 주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쪽 라인 부분의 흐름 부분, 그 속에서 이제 이 LNF라든지, 특히 이제 LNF가 오늘 초급등을 하면서 시초가에 강세 출발할 이유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 양극재 대규모 수주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래서 테슬라와 대규모 2차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장중 2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LNF뿐만이 아니라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소 관련주인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관련주죠. 이미 이제 코롱인더라든지 그리고 롯데정밀화,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수소 이슈 부분으로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부터 8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2차 상승까지 그리고 또 3차 상승까지를 갖고 들어오면서 다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 더 올라, 오늘 외국인들이 좀 주구장창 샀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수급상 뭐 흐름 부분으로 상승하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85만 원까지 받기 때문에 뭐 85만 원 이상이라면 뭐 분할 이익 실현하는 쪽이 좀 낫다라고 보는데 아직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할 수 있는 징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항상 고점은 예측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치고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는 필요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 섹터 부분도 나름 반등을 해준 부분이고, 그 은행 섹터 중에 그동안 급락을 면치 못하던 카카오뱅크 역시 반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일정 정도 보여줬고, 또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얘도 이제 보호 예수 물량 풀리고 하면서 수급적 불균형이 이어지다가 오늘 이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등재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의 반등 흐름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은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추석 전이나 지금 후나 이렇게 수렴형의 형태 부분을 가고 있는 상황. 그럼 3100포인트 라인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까지 지켜준다면 상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3080포인트, 3050포인트 내외를 또 찍어야 되는 부담. 참 우리 시장은 3연 초과에 놓여져 있어요. 제일 첫 표지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해볼만 하고, 그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소폭이지만 7일째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데, 거기에 중국의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 파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다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부분, 헝다그룹이 제2의 부동산 업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기본적으로 중국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은 연휴 첫날인 중국의 공동 부유와 그리고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죠? 이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딥니까? 결국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름대로 정책적 흐름을 펼치더라도 그 어떤 합법적 틀, 안,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만, 공산당은 해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동 부유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도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규제를 시작을 하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 그죠? 성장을 통해서 같이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강압적인 흐름 부분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중국이고,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죠? 지금 도표를 보시면 중국의 이 부동산 대출 잔액, 그죠? 2012년부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회색 막대 그래프 증가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흐름들, 개인주택 담보대출 잔액도 지금 2011년과 2021년 10년을 비교했을 때를 보게 되면 엄청나잖아요. 이것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선 중국이, 그죠? 결국 쉽게 헝다그룹의 파산을 시키지 않고 대마불사라고 살려두겠냐고요. 그죠? 중국 기관지성 성격을 갖고 있는 환구 15가 이미 대마불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질서 있는 파산 수순으로 갈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형다그룹의 위기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처럼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파급 효과가 클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죠? 파생 상품과 연계돼서 종이 쪽지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면 헝다그룹은 그래도 집담한 아파트가 있고 토지가 있고 그죠? 그런 부분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보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주변 분들에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라는 쪽인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저는 말리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쪽에 얼마만큼 그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냥 마냥 버틴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쪽 라인 부분, 그 실물의 자산, 실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과 연결을 시켜서 또 펀더멘탈은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이라는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이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성장 섹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기업들의 부분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채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죠?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이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은 통제 가능한 정책적으로도 통제 가능한 흐름 부분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정책 부분에 있어서 공동부유 그러니까 분배 위주의 정책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헝다그룹의 파산 부분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헝다그룹의 주요 주주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분을 처분한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피해 부분은 개인 투자가만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의 파장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아까 이제 성장 섹터 부분들은 나름대로 올라가는 종목 부분들이 많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보더라도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흐름 그런 흐름들 속에서 특히 경기 민감 섹터 쪽에 종목 부분들이 약세 흐름을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 뭐 이미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런 흐름들은 뭐예요? 결국 이 중국의 부동산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산업의 이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뭐예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리 시장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종목 부분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뭐 잘 나가는 종목들, 효성첨단 소재나 뭐 이런 유형적 종목들을 보셨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그럴 때마다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PC 디렉트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들 그리고 뭐 이 넷플릭스 컨텐츠와 관련된 뭐 쇼게임 그리고 이 쇼박스 참 쇼게임즈인데 그죠? 쇼박스나 DNC 미디어 그죠?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의문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오히려 이런 시장의 압박 요인일 때가 오히려 더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한 것이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흐름들로 가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종목 센 종목은 아니고
있고 약세 종목을 하나 보면 이거죠. 현대건설기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미국의 인프라 붐이나 뭐 이런 기대감 부분들이 작동했었던 주식들 보세요. 다 급락이잖아요, 그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 역시 그나마 철강주 쪽에서 좀 나름 8월 20일 날 저점 잡고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N자형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었었는데, 중국의 헝다그룹 위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세게 떨어지는 게 현대제철과 포스코 이런 철강주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이 경기 민감 쪽 라인 부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금 굴삭기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현대건설기계도 이렇게 하락하는 형태의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요인. 자, 그래서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뭐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의 움직임 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종합주가 지수는 추석 전이나 지금 후나 거의 이렇게 가들이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인들이 그나마 소폭이지만 그죠? 코스피에서 7일 연속 순매수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나마 이 부분이 위안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을 갖고 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환율이 1185원 추세 상단을 찍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했죠. 중심선에서. 이제 이런 요인들인데, 결국 이 어제 오늘 지켜줬었던 3100포인트 라인 부분을 지지하려면 내일 이제 월요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흐름 부분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틀리게 그죠? 이 경기 민감한 쪽에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도 큰 영향권, 중국도 큰 영향권인데, 지금 중국에서의 부담 요인이 경기 민감 섹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면서 그동안 매도했었던 부분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중간 배당과 관련된 부분의 매수에도 일정 정도 기대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 여건이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데 중국의 헝다그룹의 얘기가 나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개인 투자가들보다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의 위험, 회피성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 거기에 지금 오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까지 반등하면서 나름 은행주가 반등을 보여줬지만, 행여나 우리 은행주들도 그죠? 이 헝다그룹과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이나 그거나 대출이든 아니면 또 헝다그룹과 연계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까지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섹터의 은행 종목들도 그런 걸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에요. 그죠? 그런 리스크도 일정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 그죠? 미국 시장은 그나마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9월 FOMC가 무난히 지나가고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름 헝다그룹의 위기를 잘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는 지수상으로는 잘 소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진짜 9월 말에 가장 중요한 흐름 부분인데, 그 부분 속에서 3,100포인트를 지켜낼 건지, 아니면 재차 8월 20일 저점이었었던 3,050포인트까지 다시 확인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갈등 시장에 놓여져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대주주 요건 회피성 자금 이탈,
이런 수급적인 부담 요인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2020년 코로나 이후 올라가던 종목과 올라가던 시장만을 바라본 분들이라면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조정, 시장의 조정 흐름이 개인 투자가들, 초보 투자가들에겐 정말 어려운 시장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섹터와 종목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장, 그 어려운 시장을 슬기롭게 지켜나가려면 미국 시장이 오늘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올랐느냐 떨어졌냐를 바라보지 말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중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 앞으로 실적을 더 내고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가는 종목이라면, 그죠? 버텨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격정의 벽, 이 부분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건 실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가 함께 작동될 때입니다. 그냥 시장 지수가 오르면 오르겠지, 떨어지면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거면 뭐예요? 펀드하거나 선물 옵션을 해야죠. 지수를 보는. 그죠?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